네, 그러면 10주차 4차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예, 잘 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너무 촘촘하네. 그지? 하나씩 하나씩 띄워서 하겠습니다. 어, 이게 파일의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파일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end of file이라고 하는 마크가 있어요. 마커가. 그래서 그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feof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이 feof는요. 한번 또 찾아볼게요. feof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feof. 자, feof는 예, 파일의 끝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파일의 끝인 거는요. 파일의 끝이라는 것은 자, 이거 요렇게가 파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쫙 읽고 여기까지 다 읽었어. 그다음에 마커는 여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마커를 얘가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읽었으면 이게 파일이 끝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FP 아까 우리 FGES에서 FP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으면 첫 번째 읽었어. 그러면 FP가 여기로 옵니다. 파일 포인터 자꾸 이제 증가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읽을 때마다 계속 이어서 읽는 거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 와서 쭉 읽고 FP가 여기를 가리키겠죠. 마지막에 마커를. 그래서 예, 마지막에 마커를 만났으면 만났나 안 만났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함수가 feof고 파일 포인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fp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리턴 밸류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어떻습니까? end of 파일을 만나게 되면 non 제로 값을 리턴합니다. 제로가 아닌 값을. 그 다음에 eof가 아니면 즉 파일의 맨 끝이 아니면 0을 리턴합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여기서 예, feof fp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파일의 끝을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요? 0이 아닌 값을 리턴하죠. 그러니까 if 예, 어떤 0이 아닌 값을 리턴하게 되면 뭐 하면 되죠? 끝내야겠죠. 그죠? 여기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고 보내고 다시 왔을 때 끝이야? 끝이야. 그럼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이 없으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읽어봐야 아무런 적이 없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거를 읽은 다음에 뭐 이게 넣을 값을 리턴했느냐 해서 그렇다 그러면 뭐 브레이크하고 이런 지금 현재 문장이 지금 여기 없어요. 읽기만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파일을 읽지 않습니까? 파일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빨리 빠바바박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리시버 수신기 입장에서는 뭐 VOD 같은 건 괜찮은데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1초 정도씩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되려나 모르겠다. 예, 지금은 파일이 없기 때문에 파일 not found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어에 가셔가지고, 그죠? 도어에 가서 예, 도어에 가서 여기 저기 그 강의 자료에 보면은 그 news.txt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죠? 갖다 놔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게 왜 파란색이 되겠습니까? FP가 예, 너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또 이걸 귀찮다. 없앨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FP가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을 쫙 예,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겠죠. 만약에 FP가 널이면은 else
브레이크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사실 여기는 FP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파일을 오픈해서 성공하게 되면 FP는 분명히 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뭐라고 하지? 이게 아무튼 비주얼 스튜디오가 점점점 인텔리전트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로부스트 하겠죠. 예, 그죠? 예.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파일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멀티캐스트에 예, 지금 현재 샌더를 하고 있죠. 그럼 샌더에 지금 현재 sender.cpp가 있는 여기 sender.cpp 여기 폴더에다가 news.txt 파일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카피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예, 카피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 있나? 예, 전에 작성했던 게 있네요. 예, 이거를 카피를 하고요. 예, 그래서 네,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습니다. 여기다 복사해 놓죠, 그죠? 예, 한번 읽어보면요. 뭐 재미없는 얘기예요. 뭐 북한의 전력난 뭐 저쪽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이건 굉장히 작년에 작년 뉴스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노파심에서 요거 좀 이렇게 내릴게요. 노파심에서 fgas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노파심에서 fgas에 대해서 여기 파일을 하나 삽입을 할게. 새로운 거를. 예. 디자인을 자, fgas가 이때까지 우리는 예, 키보드부터 입력을 받아 가지고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자, fgas 위에다 쓸게. fgas 한 다음에 버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바이트 그죠? 5바이트 그 다음에 stdin 이렇게 썼잖아요. 이때까지 그죠? 예, 이럴 경우에는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아 가지고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주로 많이 썼던 게 뭐였었냐면은 예, 여기 80바이트를 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로 79바이트를 쫙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파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예, 파일 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예, 굉장히 뭐죠?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5바이트라고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5바이트 그러니까 5바이트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 4바이트 읽습니다. 5 빼기 1을 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붙인다고요? 예, 널 문자를 붙여요. 널 문자를 붙입니다. 그죠? 예. 만약에 도중에 4바이트까지 안 가더라도 도중에 예, 뉴라인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은 예, 여기다가 플러스 맨 끝에 또 널 문자 붙이고 예,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에 이렇게 5로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이렇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걸 실행하면 4바이트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어요. 읽어서 버퍼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붙여요? 널 문자를 붙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 버퍼에 저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혹은 A, B하고 우리가 리턴이 되어 있습니다. 줄바꿈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뉴라인 캐릭터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장됩니까? 버퍼에는
A하고 B하고 뉴라인 캐릭터 플러스 널 문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fguess예요.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이 요게 뉴라인 캐릭터면 요걸 없애진 않고요. 요만큼만 보내라라고 보내는 카운터 값을 하나 줄였죠.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리시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될 겁니다. 리시버를 하면 될 거예요. 자, 리시버를 만들겠습니다. IP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자, 리시버를 만들자. 리시버를. 그래서 여기를 RCV라고 그냥 할게요. 네, 여기다가 추가해서 RCV 했죠. 내가 여기 기본적인 거는요, 이게 카피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거 하고 메인에 WS 스타트업하고 소켓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끝에 크로즈 소켓하고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UDP 프로그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해놨어요. 좋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리시버 입장에서는요, 샌더가 포트 번호를 몇 번으로 보냅니까? 8000번 포트로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8000번 포트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게 되면 안 되죠.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는 reuse addr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8000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뭘 해야 됩니까?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인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서버 프로그램처럼 내가 IP 어드레스 얼마에 8000번 포트를 쓸 거야 하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쓰는 이거를 바인드 하는 것처럼, 그죠? my 어드레스죠, 이거는, 그죠? 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my address.synonderfamily에는 af 언더바 이제 바인드용이에요, 그죠? 얘는 지금 바인드용이에요, 그죠? 내 키보드가 약간 뭐죠? 게임용이라 한영 토글이 두 개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자, 그래서 내가 좀 가급적이면 한글로 왔다 갔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my address.synonderport에는 우리가 8000번 써야 되죠. 그래야지 샌더가 8000번을 주는 걸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는 내가 IP 어드레스 직접 내가 선정할 필요 없이 편리한 매크로 밸류가 있었죠, 그죠? .s 언더바 addr에는 htons l 한 다음에 in addr 언더바 any. 자, 이걸 쓰면은 좋은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컴퓨터 이식해도 자동적으로 IP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인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인드는 성공하면 제로를 리턴하고 실패하면은 소켓 에러가 발생하니까 바인드 해서 뭔가를 리턴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소켓은 뭐죠? m속이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할래? 속 addr 포인터로 IP 어드레스 내가 쓰고자 하는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 my addr에 다 집어넣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 size of my addr. 그래서 만약에 바인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cout 바인드 에러 한 다음에 endl 하고 return -1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바인드 에러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00번 포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only 우리는 수신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가입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조인이라고 할게요. 조인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내가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set 속 옵션 함수를 이제 써서 소켓 옵션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IP mreq라고 하는 mreq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IP mreq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P mreq 타입으로 하고요. 이건 대면 수업에서도 했었죠. 그죠? 살짝 그죠? 그래서 mreq에 점을 딱 눌러보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 멀티캐스트 IP는 아예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놓죠. 아까 236.0.0.1이었었죠? 그죠? 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 어드레스에다가 특정 어드레스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쓰면 됩니까? inet pton 그죠? 그죠? 그래서 af inet 그다음에 여기서 PCWST 하니까 이것도 멀티 유니코드로 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바꿔서 고급으로 하고 여기다가 유니코드를 멀티 바이트로 바꿉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타입이 PCSTR로 바뀌죠. 아, 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되죠? MIP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서 저장해야 될 주소값을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mreq. 멀티캐스트, 그죠?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236.0.0.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mreq. 인터페이스는 나의 인터페이스이니까 어떤 인터페이스 쓸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뭘 쓰면 되죠? s_addr에다가 in addr_any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집어넣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셋업 옵션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멀티캐스트에 조인, 가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셋업 옵션은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실패하게 되면 소켓 에러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셋업 옵션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소켓? M속이죠. 그죠? M속. 그 다음에 레벨은 뭡니까? IP 프로토 언더바 TCP UDP가 아니고 IP였습니다. 생각나죠? 그 다음에 저거는 어떻게 되죠? 이건 다 IP로 시작하죠. 얘는 그죠? add membership 맞죠? 이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옵션 밸류는 뭡니까? 바로 mreq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mreq에. 그죠? 그래서 얘는 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캐릭터 포인트 타입을 원해. 그래서 mreq. 그 다음에 사이즈죠. 그죠? 사이즈 오브 mreq. 이렇게 하시면은 되죠. 이게 만약에 소켓 에러를 발생하게 되면 에러가 났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소켓 옵션을 지금 멀티캐스트 테스트하는 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안 되면은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입이 된 거예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그죠? 가입이 됐습니다. 자, 가입이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수신하면 되죠. 수신하면 되죠. 그죠? 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receive from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캐릭터 버퍼
버퍼를 만들어줘야죠. 맥스 버퍼. 또 왜 이상하게 됐어 이렇게. 예. 아무튼 이상해 이거. 이게 버퍼가 맥스 버퍼. 그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리시브 프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세이브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속 addr 언더바 in 한 다음에 peer, 상대방이니까 peer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시브 버퍼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사이즈도 또 포인터로 물어봐요. 그래서 integer addr len 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size of peer. 그죠? 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바이트 수신했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receive from의 return value, 그죠? receive len, length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receive len은 receive from. 예, 수신만 하면 돼, 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예, M 속이죠, 그죠? 두 번째가 버퍼. 세 번째가 맥스 버퍼. 너 사라졌어? 아, 이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버퍼. 그죠? 세 번째가 맥스 버퍼 마이너스 1 만큼 읽으면 되겠죠, 그죠? 혹시 내가 넓은 자를 지원할지도 모르니까요. 네 번째가 플래그리가 제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UDP니까 그죠? 상대방 저 주소 값을 적어야 되니까 속 addr 포인터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으면 돼 하고 피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인터를 원하니까 뭐예요? addr le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성공한 거죠. 자, receive from에서 return value가 receive len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receive len이 만약에 제로이면은 이건 원래는 TCP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끝나게 우아하게 끝나면 오늘 대면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던 4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끝나게 되면은 4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상대방한테 제로를 시그널을 줘요. 뭔가를 주면 얘가 제로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죠? 노말 커넥션이 없죠. UDP니까 그죠? close case라고 합시다. 그죠? and L 한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receive alien이 소켓 에라 할 수 있죠. 소켓 에라 이면은 어떻습니까? 또 이상해졌어. 이게 왜 이 키보드 진짜 이상해. 아무튼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receive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end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합니다. 자, 요 두 개는 다 끝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안 된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에 어떻게 하면 되죠?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제 유스니까 여기다가 유스 하고 땅 한 다음에 버퍼. 혹시 뉴라인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엔드를 하시던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받는 입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방화벽에 이제 뜨겠죠. 액세스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고요. 리시버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는 내리겠습니다. 아까 샌더가 있었죠,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컴파일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찍히네요. 그죠? 예. 예, 뭔가 이상하게 찍힌다. 그죠? 예.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되게 이상하게 찍히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 이거를 예,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파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너무 길게 쓰게 되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까 여기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리시버를 먼저 예. 아, 여러분, 뭐, 이 버퍼에다가 저걸 안 했네요. 너무 급하게 갔네. 리시버에서 저걸 해야 되죠. 버퍼에다가, 그죠? 예. 리시브 LE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널 문자를 안 집어넣었어요, 얘들아. 그죠? 예, 널 문자 안 넣어서 다시. 예, 됐고, 그 다음에, 샌더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예, 제도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벌어지니까 요거를 끊고요. 끊고 리시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시버에서요. 요거를 빼겠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예. 유랑 캐릭터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샌더는 예, 여기다가 샌더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예, 파일을 읽어서 보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얘는 끝났지만, IP 서버는 끝났지만 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은, 자, 리시버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얘는 끝날 때는 0이거나 아니면 소켓 에러가 발생해야지만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 IP 서버는 이제 뉴스 다 읽어가지고 혼자 저절로 끝났어. 예,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예, 끝났어. 아, 또 오래 걸리네. 예, 끝나게 되면은 얘는 끝나는데 얘는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났죠, 벌써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샌더 입장에서는 예, 파일의 끝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기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료됐죠. 근데 얘는 아직도 리시브 프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샌더를 고치겠습니다. 샌더를 어떻게 고치냐면요. 0바이트를 보낼 거예요. 0바이트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클로즈 소켓을 하기 전에 이걸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여기다가 짠 보내요. 근데 여기서 랭스를 0바이트로 할 겁니다. 예, 그러면 0바이트로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0바이트 샌드 이렇게 쓸게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좀 너무 느리니까요. 이거를 0.1초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에서 먼저 수신을 먼저 짠 하고요. 그죠? 수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신을 요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르죠, 그죠? 예, 빨리 빠바바바방 찍히고요. 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 뭐라고 찍혔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노멀 크로즈 케이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얘도 끝났죠, 그죠? 노멀 케이스 클로즈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바로 제로가 리턴돼야지만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그래서 그 기술이 뭐였었습니까? 샌더가 제로 바이트 리턴하는, 즉 여기가 사이즈 아니에요. 사이즈를 0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이게 먹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뭐 꼼수이긴 하지만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멀티캐스터 채팅을 하는 겁니다. 멀티캐스터 채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샌더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샌더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샌더도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에 들어와야 되겠죠. 아까 우리 리시버처럼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일을 여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좀 파일을 오픈했는데 우리 많이 썼던 여기 뭐죠? 키보드 입력해서 하는 거.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stdin으로 바뀌어야겠죠. stdin으로. 그죠?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파일 포인터가 필요 없으니까. 그죠? 여기가 stdin으로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해가지고 브로드캐스팅 어드레스로 빵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로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그죠? 날리면 되겠죠.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룹 소켓 그 멀티캐스트 그 뭡니까? 예, 룹 그다음에 TTL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송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물론 가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신 리시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샌더 리시버가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실은 리시버에서 바꾸는 게 제일 낫겠네. 어차피 8000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바인드까지 다 하셔야 되죠. 예, 바인드 한 다음에 여기는 오로지 수신만 했지만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파일 한 다음에 여기 fges 한 다음에 우리 스탠다드 인으로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하듯이 그죠? 해서 보낼 때는 아까 그 샌더처럼 그 멀티캐스터 어드레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TTL하고 룩을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채팅이 됩니다. 다만 채팅이 될 때 내가 키보드로 입력할 때 어떻게 하죠? 수신을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수신하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되겠습니다만 내가 입력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 나는 하는데 상대방 메시지가 막 계속 이어서 막 붙여지니까 화면이 되게 지저분해지죠. 그죠? 이래서 동기화 문제를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